마이크로 하면 네, 맛있는 거 먹어요. 녹화가 되든 뭐. 원래 사는 게 그렇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뭐 좋은 풍경도 보고, 저도 좀 여건이 되면 뭐 이렇게 여름이나 뭐 그때 되면 가끔 휴가도 뭐 가는 거고. 살아가는 것 자체가 배우는 거고, 얼마 전에 이제 영화를 봤는데, 오랫동안 다 힘든, 나이 아저씨 보셨나요? 저는 두 번 안 보고, 한 번 보고, 어저께 이제 강의 전에 한 번 들어오기 전에 또 봤어요. 그걸 보면서 막 아이유한테 공감이 돼서 좀 울기도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게 다 그런 거잖아요. 왜 그 아이를 법에서도 판단하지 말라고 해주는데, 이성균이가 왜 당신들이 나서서 그 아이를 들쳐서 어두운 면을 판단하느냐. 이제 누군가를 죽였다는. 그 장면에 이제 저 자신도 좀 위로받는 느낌도 들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스스로가 이제 그 드라마에서도 아이유가 아이유를 좀 판단을 하거든요. 나는 나의 정체를 하면 사람들이 다 싫어하던데 이래갖고 어떻게 보면 혼자 고립돼서 혼자 좀 외롭게 지낸 그걸 이제 이성균과의 관계를 통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고 이성균조차도 그러면서 정말 그 요새 그게 느껴지는 게 저도 도감들하고 얘기를 하면 저도 더 위로가 되고 더 특별한 나의 잘못이라 느껴졌던 게 괜찮았구나. 나만 겪었던 게 아니구나라는 것이 조금씩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그 장면을 보고 울고, 이제 PD수첩 봤어요. 요번에 이제 정치권에서 그 약간 그런 종교적인 수사를 한다 그래서 요새 난 그 뉴스를 많이 보다가 그게 뜨더라고요. 3, 4개월 전에. 너무나 이제 감동적이었던 게, 그쪽 종교에서 세뇌를 당해서 일본인 와이프, 한국 남자 결혼해서 이제 난 2세인데 인터뷰를 하는데 그 마음이 우리한테도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했던 게 뭐냐면, 어머니가 늘 그거를 믿고 있어도 자기는 그게 유지가 됐으면 좋겠다. 이게 이런 매스컴에 타고 뭐 여러 가지 사건으로 인해서 이게 무너지면 어머니의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거다.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 그 대신 자기는 그걸 믿지 않는데요. 그 대신 어머니가 믿고 있는 그거를 나는 부정당하고 어머니 인생이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딱 듣고 오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예수님 표현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표현이요. 그분의 그 마음이 그거거든요. 어머니 행동이 자기가 볼 때도 비합리적이고 세뇌당한 거지만 그 사람과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거를 구분이 뭐 그런 이해를 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구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좀 나는 그걸 믿지 않지만 그걸 믿고 있는 사람을 이해하는 그게 이제 부모님이었거든요. 저도 평생을 이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구분을 못하고 내가 믿고 내가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거를 제가 저를 판단했단 말이에요. 정말 오랫동안. 그래서 오늘 제목은 잘 익숙하지 않는데 저도 그 사람의 발언을 통해서 저도 생각이 나요. 죄는 미워하되 글자가 좀 익숙해져야 돼. 사람은 미워 글자가 긴데요. 하지 말라. 너무 길긴 하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죄하면은 뭔가 예수님 이 편 그대로 받아줘서 나는 죄를 지었잖아요. 죄고 그럼 내 뭐 죄 잘못을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무슨 말이지? 그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 죄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이렇게 얘기해보면 아까 말했던 그분이 이제 이해했던 거는 어떤 신념,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어떤 개념. 이걸 이제 공부용어로 하면 분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분별. 판단. 미워라는 게 막 감정적으로 저 사람 미워해가를 아니고 우리는 이제 그걸 칠 수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깨달음, 충만, 그 다음에 보이시나요? 됐다, 만족. 있는 그대로 우리 자신은 이거 반대가 그거잖아요. 못 깨달음, 못 깨달음, 결핍. 이 유언성은 늘 안 됐다. 만족의 반대가 불만족이죠. 불만족.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이고
보통 이제 문제라고 삼는 부분이 자기 자신이고, 이게 이거거든요. 신념, 개념, 분별, 판단. 이게 이제 항상 지금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는 것. 그래서 예수님 표현한 죄라는 거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 믿고 있잖아요. 미래에 깨달을 거야, 충만할 거야, 될 거야, 만족할 거야 하는데, 이 미워하되라는 말은 우린 그걸 거부할 수 있어요. 선택적으로. 나 이제 더 이상 깨달아 추구 안 할래. 난 더 이상 이제 그 믿음을 따라가지 않을래.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게, 이걸 믿고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거든요. 단지 이걸 믿었을 뿐이에요. 사람을 미워하지. 그러니까 그걸 구분이 하는 거죠. 그 개념과 그러니까 이거 세상 밖으로 보면서 우리를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 자신도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의 과거의 모든 행동들이 다 그래서. 내가 들어왔던 말이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행동을 하고, 이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조차도, 이게 맞으니까 내가 열심히 막 따라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이거 아닌가 보다라고 좀 감이 왔을 때는 이제 이거를 포기하고, 이제 이대로 있어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표현이 저는 어떤 의미로 보면 예수님의 자비도 좀 느껴지잖아요. 예수님도 그 사람과 바리새인한테 막 지랄을 했지만, 예수님도 지랄하는 표현이 많죠. 지랄을 했지만 바리새인들의 그 순수함은 다 똑같아요. 사실 그 순수함과 물들지 않음과 깨끗함은 우리 모두가 지금 그 깨끗함과 순수함은 우리는 지금 이대로 충만하다, 완전하다, 만족하다 하는데, 우리는 이제 초점이 여기만 가면 왜 그래? 그걸 왜 믿어? 아니면 자기 자신한테조차도 깨달음을 따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따라가라면서 또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그런 전화 통화할 때도 따라가는 마음은 어쩔 수 없다. 오랜 동안 따라갔으니까 한 번에 멈추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멈추려고 할 때 한 번에 안 멈추는 것도 자기 자신이다. 어떻게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갑자기 딱 멈추는 게 말이 되냐. 관성에 의해서 늘 가던 패턴으로 가다가 이제 좀 그친다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되나요? 또 확인 또 봐봐요. 그래서 살았으니까. 예전에 이 표현은 나한테 율법적으로 보면 되게 짐이었어요. 죄도 미워하지 말고 무슨 말이지 이랬는데, 지금은 즉각적 진리라는 게 그리고 즉각적인 자기 이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던 관념을 내가 이제는 안 믿을래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런 자신을 미워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예수님 표현. 그래서 죄라고 표현하셨지만 본래 죄는 없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거든요. 본래 죄는 없다. 정말로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제 사적인 얘기이기도 한데, 제가 그분들을 사이비로 보고 싶진 않은데, 그게 있어요. 제가 자세히 봤거든요, 1시간 동안. 근데 이제 교리도 얘기 나오면서 이제 느꼈던 게 뭐냐면, 우리도 다 비슷한데, 동병상련인데, 거기 14만 4천 안에 들어야지만 특별한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대요. 근데 그게 너무나 공감됐던 거, 그걸 저도 들었던 얘기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랬어요. 14만 4천 안에 들어야지, 그래서 뭐 재산도 바치고, 시간도 헌신했죠. 그래서 그게 뭐냐면 14만 4천의 숫자가 아니고, 인간이 가장 빠지기 쉬운 함정 중 하나가 특별함이라는 함정이거든요. 특별함. 인간 안에 있는 특별해지고 싶은 마음을 이 사람들은 알아요.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그걸 얘기해. 너가 특별하게 그 안에 들면 권력과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준다. 그러니까 그거 이제 자기 안에 없으면 뭐 주든 말든 이럴 텐데, 있으니까 내가 그럼 열심히 하다 보면 나만 그래서 배우 박서준도 부린다 이렇게 나중에 미래에 그렇다는데, 특별한 존재가 되는 거를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거든요. 영적으로 교활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분들, 지도자들. 그러면 특별한 강조했을 때, 근데 우리가 그분들을 기독교 안에서 14만 4천이 했지만, 우리가 요런 데 이제 속아요. 이렇게 하면 깨닫게 해줄 거야. 너가 이렇게만 해봐. 조금만 더 하면 네 지금 모습이 아니고. 그럼 이 특별함에 의해서 자기가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는 안타까움인데, 속아요. 그렇게. 속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게 부정당한 것 자체가 자기가 20년간 해온 모든 노력을 그친다는 게 그래서 쉬운 게 아니거든요. 늘 깨달음을 향해 달려가던 그 마음을 돌이켜서 자기 자신을 보는 게, 그런 면에서는 이게 되게 쉬운 게 아니고, 어떤 면은 되게 큰 희생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자신을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저 자신의 얘기인데, 아직 못 깨달은 것 같고, 좀 결핍된 것 같고, 안 된 것 같고, 불만족인 것 같은데,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이걸 추구하면 이게 무관심하게 되죠. 무관심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좀 더 가면, 이걸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기 때문에 밟아요. 밟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아직도 이런 게 있어 라면서 내가 아직 이렇게 도달하지 못한 이것 때문에 못 가 이러잖아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인간관계를 못해. 뭐, 인간관계를 잘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뭐, 인간관계를 잘하는, 뭐,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가 우리가 힘들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이게 달성만 되면, 이거는 뭐, 이제 다 사라지고, 뭐인데, 그래서 이걸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커녕 이게 뭐,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는데,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어두운 것밖에 없는, 막 이렇게 원망 불평하면서 이렇게 가는 게 인간 역사에서도 너무 오랫동안 반복되어 왔던 거예요. 이 패턴이. 이게 사라지고 이게 달성되면. 이 표현이 이제 즉각적으로 여러분 가슴들에 온다면, 내가 믿고 있는 게 만약에 실사 깨달음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들었잖아요. 알고. 그러면 이제 조금씩 멈출 수 있는 거죠. 일로 가려는 마음을 이렇게 좀 멈출 수 있을 때, 한 번에 아까 말한 것처럼 안 멈추거든요. 한 번에 안 멈추고 좀 시간이 걸리고 하는데, 그럼 여기 있어 보면 아는 게 뭐냐면, 같이 사라져요. 이 표현이. 이렇게 할수록 이게 강화가 되고 둘 다 강화가 되거든요. 이원성이. 같이 사라져요. 같이 이런 표현들에. 그럼 뭐가 남느냐? 둘 다 지어보면 뭐가 형태가 없잖아요. 진짜 제 경험도 그랬는데, 근데 일로 가려고 하니까 이 형태나 감각이란 게, 그러니까 정말로 그런데 결핍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핍에서 충만으로 가려고 했고, 저도 그런데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결핍감을 더 많이 느끼고, 내가 아직도 더 들렸구나 하면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PD수첩 먼저 얘기한 것도 그 패턴을 그 종교에서도 지금 계속 행하고 있는 그게 저는 안타까웠어요. 저도 그 사람들을 판단한 게 아니고, 그 믿음이죠. 이렇게 하면 특별한 존재가 될 거라는 믿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맹목적인 인간의 한계? 그거에 되게 안타까워서 약간 눈물이 났다가 여자분 얘기 들으니까 그분이 가진 어떻게 보면 따뜻함이잖아요. 그 따뜻함이 저에게도 좀 와서, 이해가 돼서 좀, 하여튼, 이런 사람도 있구나, 뭐,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원망 불평을 오래 했었거든요. 왜 믿어? 뭐, 맨날 싸우고 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외부의 환경 속에서 이해했다고 하지만, 이상하게 삶이 있는데, 내가 내 스스로를 이해하려고 하면 그 환경적으로도, 외적으로도 그런 어떤 인연들이 와요. 뭐, 영상이라던가, 어떤 사람의 말이라던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인도가 자기 자신이거든요. 표면적으로 외부의 어떤 인도이지만 자기 자신의 인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을 뭔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을 항상 어떻게 보면 이 적용을 이제 받게만 시키니까 그게 좀 그래요. 뭐 용서란 개념도 마찬가지고 이런 개념도 마찬가지고 실천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게 실천의 영역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자기를 보는 거울 같은 거거든요. 나는 늘 왜 나를 미워했지? 나를 싫어하고 나를 밟았지? 나는 그냥 어떻게 보면 난 세뇌당한 건데, 어떻게 보면 내가 맹목적으로 믿었을 뿐인데, 그렇게 해라고?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그렇게 깨어난다는 거 자체가. 늘 그렇게 믿어온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일단 추구하는 거죠. 바로 멈추는 사람도 분명히 역사적으로 있겠죠. 뭔가 한마디 딱 듣고 바로 탁 멈추는 사람도 있는데, 저의 경우도 그러지 않았고, 늘 변화를 갈망하는 마음이 그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오늘 이제 강조하고 싶은 게 결핍인데 결핍, 부족 이 개념만 좀 여러분들이 좀 해방, 충만 완전인가? 완전 이게 참 신기한 인간의 마음인데 결핍에서 충만으로 가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바로 안 하다 할 수도 있는데 잘 보면 저도 그런데 이게 아니다. 지금 앉아 계신 거 말고 저 뒤에는 부재잖아요. 사람의 부재. 근데 제가 이해하는 바는 요새 좀 이해가 되는 게 담배를 꺼내볼게요. 이걸로 하자. 담배.
이게 저한테는 되게 갈망이에요. 담배를 피우고 싶다는 갈망이 있고. 근데 이게 없을 때, 저한테는 주관적으로 담배의 부재가 고통스럽다. 담배 없음이 고통스럽다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게 없다라는 표현, 결핍이라는 표현, 부족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생겨나는지 알려줍니다. 근데 이게 딱 있으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하는데, 그거는 이제 왜 이 담배를 꺼내냐면 두 분은 담배를 안 피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 담배 부재라는 게 두 분의 마음에는 없잖아요. 맞죠, 맞죠? 관심 없어. 그렇죠, 맞죠, 전혀 맞죠. 관심 없어. 결핍도 못 느껴.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만 그게 있는 거예요. 와, 나 결핍됐다.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라 치면 깨달음이라 치면 깨달음 없음이 이게 실제인가요? 쉽지 않은. 깨달음을 바라는 사람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충만을 바라고 완전을 바라는 그 사람 마음 속에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갈망이 없고 관심이 없으면 무슨 소리지? 근데 이제 인간관계로 치면 저도 옛날에는 저기 빈 의자를 보면 사람이 없다 그랬는데 그게 그 표현에 안 속게 되더라고요. 이제 좀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 사람 없음. 어저께 이제 친구 전화인데 안 받았는데 이제 부재중 통화 보고 제가 웃었거든요. 그 부재라는 말 존재하지 않는다, 없다. 그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 내가 끊임없이 그 사람이 있길 바랬을 때 부재, 없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 거예요. 담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간관계 하다 보면 이제 알죠. 돈이 없어, 권력이 없어, 뭐 명성이 없어. 그럼 그게 삶의 실제로 있다기보다는 그 사람 마음 안에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런 부분을. 그걸 너무나 바라기 때문에 내 안에는 사랑이 없다는 말로 하죠. 사랑이 없어. 뭔가 사랑이라는 이런 상을 만들어서 그것만 달성되길 바라는 그 갈망에 대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휘둘린다고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저희가 갈망 자체는 저도 있어서 괜찮은데 요거에 휘둘리고 이게 방만 보는 거죠. 이게 있고 없고만 보는 거죠. 이게 없으니까 내가 고통스럽지. 아까 말한 거 담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담배 끊으신 분들이 담배를 끊었을 때 이 갈망이 계속 한 달 정도 일어나다가 그게 좀 사그라들면 담배에 대한 갈망이 없을 때는 뭐 있고 관심이 없거든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생기면 힘들어하고 하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충만을 바라기 때문에 그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이 결핍이 어떻게 보면 실제처럼 더 감각되는 거예요. 만년도 마찬가지고. 오늘 뭐 이 제목을 적었지만 사실 제가 원래 이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PD 수첩 그거 보다가 이제 이건 또 와닿기도 해서 했는데 그래서 사람의 부재를 여러분은 어떻게 보면 경험할 수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바다님이 와야 된다, 막 이런 믿음이나 갈망이 되게 강한데, 바다님은 오늘 안 보였어요. 바다님의 부재를 너무 힘들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선사들도 많이 하는 건데, 바다님의 부재를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한번 못 가져오잖아요. 실제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적 표현이나 개념이나 판단이지, 바다님의 실제는 올 수 있어요. 바다님이 어떤 실제는, 바다님이 와서 반갑게 할 수 있는데, 바다님의 부재를 저한테 달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말이 안 맞거든요. 깨달음의 부재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의 부재를 저한테 가져와 보세요. 나는 깨달지 못했어를 가져와 보세요 하면 못 가져와요. 실체 없으면. 맞아요, 맞아요. 언어적 표현에 우리가 속아요. 있다, 없다, 부재한다, 존재한다는 표현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표현을 이제 하면서 우리한테 좀 해방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세상에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런,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이 날 떠나서 내가 힘들어라고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힘들다는 이 미묘한 그 착각이, 진짠가? 이제 이게 약간 제가 설명한 게, 이제 인간의 지혜적인 부분이고, 이제 실제로 만나는 건 또 다른 부분이긴 한데, 또 다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강의실은 부재가 존재하지 않잖아요. 오직 충만밖에 없다는 게 그런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 깨닫는다는 것도 그런 말이에요. 뭐 채워서 깨닫는 게 아니고 늘 부재가 있고 뭐가 있는 줄 알았는데 뭐 없음이 있고 이랬는데 그게 내가 가진 언어적 표현에 물들었구나라는. 그래서 저도 아까 버선님 표현처럼 어떤 거에 관심이 있을 때 그거에 결핍을 많이 느껴요. 갑자기 내가 뭔가 돈에 관심이 많이 생긴다. 그때 되면 이 저 의식 속에서 그거에 대한 결핍감이랑 부족해라는 마음이 생겼다가 또 관심이 없어지면 가지고 음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관계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특히 영화 볼 때 3, 4편까지 다 봤어요.
근데 거기에서 요새는 좀 끝나는데 예전에는 5편, 6편, 7편까지 안 나오니까 그거에 대한 갈망 때문에 아직까지 왜 안 나와? 뭐 이러고 기다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 우리는 그 욕구가 일어날 때, 이런 표현들에 속는다라는 걸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그 늘 외로운 분들, 뭐 최근에 2년 되신 분들 외롭다, 힘들다고 하는데,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는 그 착각이, 아니, 그 외로움 속에 좀 한번 있어 볼 수 있거든요. 정말로 그런데, 그게 있고 없고랑 여러분을 그렇게 크게, 좌우지우지할 수 없고요. 다시 한번 표현하지만, 빛의 부재, 사람의 부재, 깨달음의 부재는 언어적 표현이지만, 오랫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저한테 가져다 달라, 못 가져다 주는데, 여러분의 실제, 지금 있음, 존재, 여러분이 이미 깨달아 있음을 가져오라고 안 해도 우리는 이렇게 눈을 마주치고 말을 하고 행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실제는 실제 하는 거는 실제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실제가 부재가 되진 않는단 말이에요. 이 부재의 대표적인 개념 중 하나가 죽음이죠. 존재했다가 부재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믿어왔던 향인데, 그러니까 이 결핍과 부족 속에 있으라는 게 이제 가슴의 길로 표현해 보면 이 속에는 결핍이 없을 수도 있다. 아까 말한 거 보죠. 사랑의 부재, 사랑의 없음 속에 한번 있어봐라. 없을 수도 있다. 느낌적으로는 좀 그러고 좀 힘들고 답답하고 그래도 이 세상에 뭐가 어떤 사람이 있고 채워져야만 충만이 온다고 바라는 그 마음이면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 정말로 이 안타까운 건데 정말로 다 채워져 있거든요. 이렇게 내가 이걸 들어도 채워져 있는 거고 이걸 들지 않아도 채워져 있는 거고 정말이에요. 이게 존재, 부재인데 존재하든 부재하든 채워져 있어요. 모든 존재는 그렇게. 그걸 이제 개념 그 공부 용어로 표현해 보면 이 강의실이든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선 빛이 항상 채워져 있거든요. 항상 빛나고 있다. 무조건적으로 어떤 예외도 없이. 근데 이 갈증이 이 갈증에서 목마르는데 물론 이거는 먹는 건데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 부분이? 바로 이해하신 것 같은데 이제 공부 안 하죠? 네? 하여튼 그런 부분인데 저도 평생을 제가 결핍했다고 느끼고 그렇게 믿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은 괜찮아요. 느낌까지는 괜찮아. 너 결핍돼 있어. 느낌은 괜찮아. 근데 이제 신념, 개념, 판단 이걸 또 내가 그대로 믿고 있으니까 이대로 간 거죠, 저도. 언젠가는 이게 가슴이 채워지겠지라는데 어느 날인가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제 편의점에 일하고 있는데 늘 채우려 했잖아요. 근데 뭐 그날도 되게 허허롭고 혼란스럽고 너무나 불안해서 이제 서서는 내가 그걸 못 치러내겠더라고요.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때 기억나는 게 이제 종이컵이 있고 원래 담배를 피려고 이렇게 딱 했는데 혼란스러우니까 담배가 손이 안 가더라고요. 이거만 멍하니 보고 있다가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 뭐냐면 이 상태에서 보통은 저 실험 때도 있었던 말인데 이제 다 됐다고 기분 전환을 했었는데 그때 딱 그 마음이 좀 들었거든요. 조금만 더 있어보자. 여기 더 힘든데 더 힘들어도 조금만 더 있어보자 그 마음으로 좀 더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담배도 손은 안 갔죠. 너무 힘드니까. 이 커피도 타놨는데 손이 안 가더라고요. 더 있어보자 하다가 이제 혼란이 좀 사그라들대요. 그때 이제 커피를 질 정도의 정신이 되니까 커피를 딱 줬는데 이게 컵으로 안 보이더라고 갑자기. 그러다가 뭔가 탁 떨어졌던 게 뭐냐면 이 충만 완전 뭐 미래 그 앞뒤가 끊어진다는 표현처럼 이렇게 확 떨어지고 처음 왔던 느낌은 내가 왜 이렇게 생각이 안 일어나고 멍청하지 그러다가 점점점 이제 감각이 되고 이게 뭔가 있네. 그게 이제 근데 막 그렇다고 저는 그런데 막 그게 뭐 대단하다 생각이 안 들었어요. 왜냐면 늘 이걸 만났기 때문에 그때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드러나고 난 다음부터 조금은 편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뭐 불안하기도 하고 하는 게 늘 있어서 관심이 항상 내가 느끼는 감정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글로 몇 번 표현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계속 만나가게 됐는데 이 표현을 왜 하냐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외로워 너무 외로워할 때
늘 벗어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건 이해가 되는데, 그러다 그 마음을 먹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문득 조금만 더 외로워보자. 조금만 더 있어보자. 저는 두 번인가 한 번, 특히 뭔가 그런 큰 변화라기보단 그런 게 있을 때는 항상 그랬어요. 처음 실험할 때도 조금만 더 불안해보자. 조금만 더 거기 있어보자. 이게 제거하려는 마음도 아니었고, 뭔가 이걸 벗어난다는 것 자체가 나를 외면한다는 걸 저는 조금 이해하고 있었으니까, 조금만 더 나를 외면하지 말고 이대로 있어보자. 이 고통 속에, 혼란 속에, 힘겨움 속에 한번 있어보자라는 그 마음이, 삶은 알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인지. 그래서 그 속에 있으니까, 물론 그때 더 힘들어요.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고. 회의감도 들고, 이게 맞나?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드는데, 이제 그걸 믿는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삶을 믿는다. 근데 이제 요새 자주 표현한 거지만, 신념, 개념, 부분, 판단을 믿는 것. 이걸 믿고 따라가는 거랑, 지금 자기가 되어 있는 모습 믿는 거랑, 사실 이 작은 차이거든요. 근데 늘 이거를 믿는 쪽으로 가면, 이게 강화가 되고, 이게 자기 실상이 되고, 자기 세상이 돼요. 그래서 이걸 존중하는 의미로 그 사람이 믿고 있는 바를 우리 건들 수는 없어요. 이게 자기 세상이니까. 근데 이제 늘 이거에 관심을 두면 이게 또 강화가 돼요. 점점점 실상이 좀 더 이해가 되고 넓어지고 커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자유롭다고 선택하는 게 이걸 선택할지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마음을 선택할지 우리는 늘 매 순간 선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불평불만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늘 기회는 똑같이 주어지는데, 만날 기회는 주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선택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선택을 한 거. 또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도 우리가 이해하는 측면에서 예수님이 표현한 거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이라 표현된 부분에서도, 아이고, 저 믿음을 믿고 있구나 하는데, 이제 사랑이 무조건 다 이해하는 건 아닌 게, 그 사람이 믿고 있다 그래서 저한테 그랬어요. 정만아, 그 미래의 깨달음을 향해 같이 가자. 난 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는 하되 나는 거절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같이 따라간다고 그게 사랑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그 따라가서 그 결말은 계속 그 패턴 속에서 계속 깨달음 아니면 뭐 아까 말한 14만 4천이라는 특별한 숫자. 이 숫자는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그 특별함이 내가 강조를 한다 계속. 특히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강조를 한다. 그럼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거든요, 솔직히. 내가 너무나 믿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시간이 2시 반부터 있네. 이제 좀, 시간도 마찬가지인데, 만약에 3시 반까지 내가 뭐 채워야 된다 그러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도 좀 그 강박이 있었는데, 뭐 1시간을 강의를 채워야 된다. 그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삶의 매 순간은 채워져 있거든요. 이렇게 순간에. 침묵으로 채워져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침묵이 빈 게 아니거든요. 침묵이 비고 어떤 내용이 나타나면 채워진 게 아니고 내용이 나타나다 안 나타나다 채워져 있어요. 정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요새 자주 그리는 건데 여기서 이제 심화학습까지 간 거 더 가면 이게 어떤 식으로 변해가냐면 저도 늘 이렇게 살았잖아요. 아까 그 이제 제 에피소드를 얘기하면서 제가 혼란 속에 있었다, 뭐 좀 더 있어 보자 했던 게 뭐냐면, 요게 끊어진 거예요. 다시 이 흐름이란 게 끊어졌는데, 그 뒤로 제 삶은 항상 늘 만약에 지금이라고 하면, 지금에서 계속 이렇게 점 같은 느낌이에요. 흐름이란 게 저 삶에는 없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이제 설명을 제가 하니까 뭐 이렇게 흐름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똑같이 기복이 있는 거죠. 이게 짜증, 기쁨, 불만, 약간 이런 식으로 계속 오거든요. 근데 뭐 앞도 없고 뒤도 없고 뭐 나가는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는 제가 자주 얘기했던 절망이 오잖아요. 이 측면에서는 실제적인 자기 주관적 경험은 되게 힘든 게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로 고립됐다. 나는 이제 여기서 끝나나 이런 그래서 뭐 그런 도반들이 절대 고독이라는 표현도 저도 이해를 하는 게 이 측면에서는 고통을 오롯이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어떤 측면에서는 깨어난 게 좋은데 어떤 측면에서는 더 힘들어요. 이런 게 오면. 왜냐면 뭔가 예전에 앞으로 갈 그런 희망이라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안타깝게 얘기하는 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희망, 미래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제 경험으로 비춰서 이렇게. 그럼 여전히 저도 인간의 삶을 사니까 이 흐름이 있겠죠? 그럼 이제 판단이 되잖아요. 높은 위치에 있네.
그럼 얘가 여기 있으면 낮은 위치에 있냐지만, 여러분도 그렇게 앞뒤가 많이 끊어진다 그러면, 낮은 것도 아니에요. 높은 것도 아니고, 뭐, 그냥 내 삶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뒤가 끊어져야 된다 이건 아닌데, 그냥 저절로 그렇게 돼요. 이 가슴의 길을 가다 보면. 저도 저절로 오거든요. 늘 지금 내가 경험하는 거를 있어 보려고 하면은, 저절로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인간, 이 분별을 안 따라가면 힘이 점점 빠진단 말이에요. 관심이 없으니까. 뭐 깨달음이나 뭐 미래, 충만이나. 그럼 늘 결핍된 나를 만날 때 있다 보면 이 결핍이 아니고, 이 흐름이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 시간의 흐름은 어떻게 보면 존재하지 않는데, 저도 늘 존재하는 줄 알고 이제 미래나 뭐 제가 제일 되고 싶었던 깨달은 사람, 깨달은 사람이 되면 내가 깨달은 사람이 너무 좋아 막 이래갖고 얼마나 저도 바랬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진 상도 깨달은 사람이면 뭔가 그래도 특히 지혜롭고 내가 모르는 걸 안다. 대표적인 게 내가 모르는 걸 저 사람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걸 하고 있고 진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경험하지 않는 뭔가 내적 상태를 알고 있고 그러지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늘 경험하고 있는 거에 대한 제가 이야기로는 저항하지 않고 그냥 사니까 아마 그렇게 눈 뜨신 분들 보통 흐름이 없다고 저는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늘 안타깝게 자기 주관적 경험을 얘기하는 게 그거밖에 없다 할 수밖에 없는 게 딴 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온 거밖에 없다. 근데 이 이원성 속에 있으면 자기가 요거면 이제 이게 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 그러면 이게 또 불안한 거야. 앞으로 내가 또 이렇게 낮아지면 어떡하지? 근데 자기 실상에 눈을 뜨면 낮아지면이라는 게 없으니까 그냥 산다는 게 정말 그러거든요. 그냥 자기 자신으로 온전히 살아간단 말이에요.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충만도 없고 결핍도 없다는 표현 이런 표현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상을 표현할 때 이게 길다 짧다로 이걸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현명한 과학자나 수학자들도 언어의 두 가지 언어잖아요. 이원성. 이 두 가지 언어로 이 삶을 표현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수학에서도 소수점을 개발한 거잖아요. 과학도 마찬가지. 점점 섬세하게 양자 뭐 이렇게까지 들어간 게 뭔가 단편적인 언어로 우리 삶을 표현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됐다 안 됐다 이게 너무 단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언어라는 게 사실 좋은 것도 있는데 삶의 실상하고는 안 맞아요. 언어가. 표현이 안 돼요. 그러니까 표현이 안 돼요. 너무 단편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맛있다 맛없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애매하다고 제가 애매한 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렇게 한 게 오히려 애매한 게 더 실상인 거 맞거든요. 이게 맛있나? 맛없나? 내가 깨달았나? 못 깨달았나? 이게 더 맞아요. 깨달은 것도 아니고 못 깨달은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그 오래된 그 언어적 표현 때문에 내가 똑똑한 거 아닌가 뭐 이런 거면. 여러분 똑똑한가요? 똑똑한가? 그러니까 그 언어가 가진 한계를 저는 이렇게 같이 한번 나누고 싶었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런 모든 표현들도 진실이긴 한데 나중에 이제 배워가다 보면 뭐 죄니 사람이니 미워하니 미워하지 않니 하니 안 하니라는 표현조차도 적용이 좀 애매하다는 게 이제 성립이 잘 안 된다는 게 알아요. 한 건가 안 한 건가? 그러니까 저는 옛날에는 안 했다라는 거에 제 판단에 오래 매입해서 뭐 예를 들어서 전화를 해야 되는데 안 했다고 하는데 최근에는 안 했다라는 것도 좀 이상해요. 부재처럼. 내가 안 했다라는 것도 좀 이상하거든요. 그 너무나 쉽게 표현하는 거잖아요. 내가 안 했어. 설거지를 안 했어. 안 했어. 근데 몸은 안 했는데 그 안 했다는 표현이 없는 데서는 편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왜 안 했냐면 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안 했다고 하는데 그 해야 된다고 없으면 굳이 안 했다도 없는데 뭐 공부를 해야 되면 또 마찬가지.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공부는 못하고 어떤 분이 이제 몸 관리, 뭐 관심이 가는 것도 괜찮다고 하는 게 공부라는 게 그런 게 아닌데 뭔가 딱 이 강의만 듣고 요게 공부가 아니거든요. 자기 살아가는 어떻게 보면 자기 마음이 자기 자신은 돌아와 있는 게 공부를 늘 하고 있는 거예요. 강의를 듣든 안 듣든 책을 보든 안 보든. 근데 너무나 좀 개념적으로 한정적으로 아까 이 표현처럼 공부 이 죽비를 드는 게 공부
축비를 내는 게 공부가 아니다. 이 자기 판단 속에서 공부를 한 해 만에 하는 거는 그것도 너무 단편적이란 말이에요. 축비를 안 들면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영상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또 그걸 관심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만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에 따라서 모든 상황과 모든 삶의 순간이 공부가 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제한적으로 공부하네 안 하냐고 자기 또 판단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공부라는 언어를 좀 어떤 면에서는 잊어버려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아까 뭐 들어오기 전에 이제 오시는 그래서 공부에 대한 마음이 좀 치여진 것 같다 이런 것도 오히려 그게 더 자기 자신의 충만함 있는 그대로의 완전함을 발견해가면서 또 외부적인 것에 대한 의존이 점점점 덜 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저 자신도 그랬고. 그럼 그 관심 없는 시기를 좀 살아내면 돼요. 뭐가 딱히 와닿지도 않고. 특히 개념에 와닿더라고요. 저는. 사람들이 말하는 깨달음이니 완전이니 순수함이니 그러니까 당연히 무관심할 수밖에 없죠. 근데 저도 좀 저항을 했던 게 이러면 무식하다 이래갖고 뭔가 좀 뭘 했었던 시기가 있었는데 책도 보고 뭐도 좀 외우고 막 이랬는데 그 약간 밋밋한 시기도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기가 다 괜찮은 게 치열하게 열정적으로 자기를 만나가는 시기, 좀 밋밋한 시기, 또 뭔가 이해가 많이 오는 시기가 있어요. 막, 이제 뭐 강의 들을 때 이해 안 되는 게 이해가 막 되는 시기가 있고 갑자기 또 이해가 안 되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제가 달라진 게 하나가 뭐냐면 제 자랑인데 제 자랑인데 자랑 한번 해볼게요. 이 조화라는 게 뭔지 알게 됐는데 원래 조화를 살고 있는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알게 됐는데 이제 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판도 모르고 이것도 몰랐어. 둘 다 몰랐어요, 솔직히. 왜냐면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일시적이다. 일시적. 이게 영원하다 그러면 평생을 저는 이 일시적인 걸 영원한 걸 바꾸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선상 안에서 이 정도 왔을 때 이제 목표죠. 이게 깨달음인 줄 알았어요. 이 흐름 안에서 내가 경험하다 보면 깨달아지겠지. 그러니까 일시적인 거거든요. 이거를 영원하고 깨달음으로 바꾸려고 했고 이게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원래 인간의 삶이 우리가 들어오기 전에 변덕이 심하고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건데 저는 이걸 혼동한단 말이에요. 저만 혼동하는 게 아니고 이 일시적인 거를 영혼으로 바꾸려고 했는데 늘 일시적인 속에서 나는 영원한 존재로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를 나중에 저도 문득 알게 된 건데 그러니까 조화롭잖아요. 일시적인 게 일시적인 거고 영원한 거는 영원한 거의 근원으로서 우리가 항상 있는 거는 이게 진정한 조화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제 이거를 바꾸려고 해요. 그 아까 말한 저 PD수첩에서도 영생이란 개념 많이 쓰잖아요. 그쪽에서. 영생한대 나중에. 근데 이 마지막에 영생한대. 특히 미래에 영생한대. 실제로 없어요. 그런 게 실제로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나 저가 달라진 게 하냐면 이게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솔직히 그냥 괜찮은 거고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지극하게 정상이고 완전한 거고 정말 괜찮은 건데 이거를 착각을 한 거예요. 이걸 이제 개념적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영원하다, 항상 있다. 이러니까 이 선상에서 이걸 본 거예요. 이 착각 하나가 내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떨어지면 늘 이것만 남잖아요. 늘 또 이렇게 살고. 이게 뭐 변덕이 심하고 일시적이고 뭐 기복이 있는 게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솔직히 가끔은 사람들, 저도 옛날 그랬지만 왜 사람들은 저걸 문제 삼지? 하면서 날 줘. 깨달은 사람은 이럴 거야. 이래갖고. 이 선상 안에서 여기에서 말하는 말이에요. 항상 있다는 거는 이제 말은 많이 듣는데, 아니, 어떻게 이게 항상 있어? 이게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항상, 힘든데 어떻게 항상 있냐. 근데 힘든데 항상 있고, 잘 보시면, 이건데, 진짜 이건데, 요즘 약간은 근데, 지금 이대로거든요. 은총, 뭐 축복, 선물이란 표현이 항상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모르고, 이게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가려고 하니까 항상 있는데, 이게 진실은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갑자기, 은총이라 표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오랜 미망이 우리만 하고 있진 않더라고. 거기서도 뭐, 나중에 영생한다 그러고, 나중에 영생하고, 미래 영생하고,
영생하려면 뭐 해야 되고, 조건이 붙어요. 막. 영생하려면 그 430대 조상한테 뭘 바쳐야 되나? 나 그거 보고 웃었는데. 돈 엄청 내더라고. 막 매도 내고. 또 재밌었던 게 홀리마더, 뭐 그분도 좀 웃기더라고. 그분을 비판한다기보다는 그분의 이름이 난 너무 웃겨가지고. 본인 스스로 이제 홀리마더라고 하네요. 성스러운 엄마라고. 그래서 저는 웃기고 댓글도 웃기더라고요. 홀리마더는 개뿔. 똑같은 할머니인데, 이래. 그게 진실이거든요. 똑같은 평범한 사람인데, 이 특별함이 그 사람의 투사가 됐어요. 그분 모두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이 내 안에 특별해지고 싶은 존재가 투사가 되니까, 이 사람 특별하다고 그랬고, 뭐 그분 뭐 좀 더 6.25 전쟁도 자기 때문에 일어났고, 뭐 다 자기 때문에 일어났다 하대요. 그게 뭐냐면, 자기 중심성이 그 사람한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건 이해가 되더라고요. 모든 게 나 위주로 돌아가는구나. 근데 또 그 인간의 맹목성에 대해서 좀 안타까웠고, 그게 거치면, 그 콩깍지인데, 콩깍지가 거치면, 이제 거기서 나오신 분들이 인터뷰를 한 거예요. 콩깍지에 거치신 분들이. 예전에는 나도 그렇게 믿었는데, 이게 거치니까, 뭐, 똑같더라. 뭐, 똑같은데, 뭐, 그렇게 홀리하지도 않고. 진정한 홀리는 매 순간에 홀리, 매 순간에 홀리인데, 이상하게 특정한 사람만, 특정한 순간만 홀리하다, 뭐, 특별하다 그러면, 그러니까 저도 있는데, 이게 특별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가 되거든요. 저도 게임을 많이 할 때 그게 있었어요. 왜 게임을 좋아했냐면,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1등을 하면 사람들이 와, 막 이러거든요. 저도 그래서 카톡방 만들어서 제가 군주였어요. 군주. 전쟁의 군주, 대장. 그럼 이제 게임 속에서 전쟁을 하면 제가 이제 이거거든요. 날 따라라! 이건데, 이게 너무나 이게 좋았거든요. 사람들이 와 하고, 저 칭찬을 너무 많이 해갖고, 정만 씨 카리스마 있다, 뭐 이러고. 근데 실제로 봤을 때 저 실망한 사람이 많은데. 그 어떤 분이 저 너무 좋아해가지고 죽는데, 정만 씨 같은 사람한테 너무 부담스러울 정도로 좋게 얘기했는데,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왔어요, 서울에. 편의점에. 2번인가 왔나. 근데 들었어요. 그 정만 씨 어때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렇게 카리스마 있지 않고 좀 어리숙한데. 그 게임에서만 멋있는 거기서 역할이 그거였어요. 나를 따르라, 뭐, 필사즉생, 뭐, 이런 얘기를 또 저도 했어요. 좀 멋있게 보려. 그러니까 그거랑 환상이죠. 그분이 이제, 그때 게임 아이디 산티님인가 그런데 그분이 한 10번 넘게 왔어요. 근데 저한테 나중엔 그러더라고요. 너무나 멋있었는데, 이제 너무나 좀 애처롭고. 맞아. 아니, 애처롭대요. 맨날 가게에서 일만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환상이 깨져서 내가, 이게, 그분이 가진 환상이잖아요. 형인데도 저를 뭔가 되게 리더로 봤대요. 막 엄청 말을 그렇게 하니까. 말을 진짜 멋있게 했어요, 제가 봐도. 게임에서는 멋있지. 그때도 공부를 하고 있을 때라서 어땠냐면, 그걸 수용하세요. 뭐 이런 말도 가끔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좀 심해졌으면 또 뭐 그렇게 해서 저도 그 권력이죠. 어떤 권력에 대해 빠질 수도 있는데, 다행히 제 성향도 그렇고, 그게 하면서도 뭔가 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지금도 이제 연락하는 한 분이 있는데, 근데 하고 싶은 얘기가 이 분이 왜 연락을 하냐면, 저는 뭐 카리스마 때문에 연락하는 게 아니고, 저도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이게 현실적이진 않은데, 우리가 다른 지역에 쳐들어가지 말고, 그 사람을 좀 이해하자, 뭐 이런 말을 막 했단 말이에요. 그 게임 속에서 그러니까 이제 평판도 좋은 건 있었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뭐 참여를 못 해갖고, 좀 나보다 어린 애인데, 그래서 내가 그랬죠. 참여 못 했는데, 5분 남겨놓고 전쟁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통은 막 그거 갖고 뭘 한단 말이에요. 뭐 이렇게 잘라라 뭐 이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게 좀 시간이 그땐 그랬어요. 5분만 참여해도 진짜 잘한 거다. 나는 5분이라도 어떻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정말 감동이다. 그래서 그 말에 아마 좀 감화가 됐나? 계속 저는 그런 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왜 저한테 계속 전화하시냐 그러니까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사랑이고 인정받는 거고 칭찬받는 게 그 인간의 마음에 다 있잖아요, 누구나 다. 누구한테 대해서 인정받고 싶고 내 존재를 어떻게 보면 괜찮은 존재다, 잘못되지 않았다는 거를 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때 그런 것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이 얼마 전에도 제 10월 달에 이제 전화 오셔가지고 좀 이제는 좀 부담스러울 정도. 저는 한 번도 안 했는데
10년 넘게 계속 전화 오셔서 생일 축하한다, 생일 축하한다 하니까, 난 속으로 또 부담스러운 게, 나는 안 하는데 이게 너무 한쪽만 하는 거 좀 미안하네 해서, 뭐, 끊기면 끊기는 건데, 그때 제가 배웠던 건 뭐냐면, 저도 그런데 그 작은 한마디, 따뜻한 한마디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라는 게 뭐 권력이나 깨달음이 아니고, 이해받는 거, 사랑받는 게 그 남자든 여자든 다 있구나. 그걸 많이 느꼈었어요. 그런 부분. 그래서 괜히 또 제 이미지 깎아먹을까, 그렇게 하고 게임 얘기는 안 해야지도 그게 그랬는데, 그래도 제 삶이잖아요. 저도 그러면서도 그 속에서도 많이 힘들었고, 많이 배웠어요. 모든 게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리고 나도 되게 엄격한 면도 그때도 많이 봤고, 어떻게 보면 따뜻한 면도 있었는데, 엄격한 면도 있었고, 진짜 냉정하게, 그래서 그게 좋게 봤다고 하더라고. 냉정할 때 냉정해서 좋았다. 그러니까 바다님도 가끔 그런 얘기도 하시면, 카리스마가 그때 좀 있었거든요. 하지 마! 이렇게. 그랬는데 요새는 그게 안 되는데. 근데 재밌는 게 역할이 있을 때는 그게 저는 해요. 어떤 역할이 주어지면. 근데 그냥 있는 그대로 나 자신, 역할이 없을 때는 그렇게는 못해요. 그래서 나는 그 연예인들이 막 내성적인 분들이 연기할 때 왜 그런지 난 이해가 되는 게, 아니, 평소에 막 그 사적인 걸 때 되게 막 쭈뼛쭈뼛 거리는데 연기할 때 보면 와, 잘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역할을 맡으면 내가 못 해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또 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왜 했지? 그러니까 조화라는 게 이대로잖아요. 우리의 뭐, 이렇게 뭐, 일시적인 우리의 변하는 감정들 이대로. 근데 이거는 뭐 저절로 발견되거든요, 여러분이. 왜냐하면 늘 벗어나 있지가 않아서. 그래서 은혜라는 거는 미래에 있는 게 아니고 항상 지금에 주어지고 있어요. 그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면 먹을지 안 먹을지는 항상 그 기회 앞에 주어져 있는 거를 선택한 거고. 그래서 조화롭다는 건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늘 관계가 원만하고 뭔가 잘하고 뭔가 웃고 이건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그 흔들림이 좋아하거든요. 흔들리는 속에서 이게 좋아요.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이 조화를 항상 이루고 있어요. 이 바탕 안에서 늘 일시적인 것이 조화롭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괜찮은 거고 이대로가 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정말로 맞는 말인데, 이제 요거를 요렇게 보면, 미래에 있다고 보면 늘 조화롭지 않은 것 같아요. 관계도 그렇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게 착각이거든요. 저도 늘 저도 갈등이 있거든요. 그 누구야? 최근에 이제 집주인이 이제 저번에 중강의 때 제가 시끄럽다고 해서 전화를 했어요, 집주인한테. 그러니까, 내 밑에 집인 줄 알았는데, 나 컴퓨터 하고 있는데, 뭐 자꾸 소송되고 하니까 2시부터 6시까지 도대체 왜 그러냐 따지니까, 미안한데 오늘은 저입니다. 이러더라고. 근데 내가 딱 그때 느꼈던 게, 항상 위협구나라는 거. 왜냐면 늘 듣던 소리였거든. 그래서 화가 확 나더라. 뭐 열받네, 이러고. 올라갈까 하다가 그냥 올라가진 않고 더 그러면 이제 저도 같이 문을 흔들었어요, 집에 있는 거. 그러다가 이제 동생한테 제가 물어봤거든요. 이게 탓을 하려는 게 아니고 동생한테 물어봤던 게, 우리가 언제부터 이 층간소음이란 개념이 들어왔지? 물어본 적 있어요. 그래서 동생이 우리 어렸을 때는 없었지. 근데 어느 순간부터 뉴스에서 나오고 뭐 이러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예민해진 부분이 있지. 재우 씨도 그때 옆에 있었는데, 어렸을 때 우리 층간소음의 개념 자체가 없었죠. 그때는 그냥 시끄러운 게 당연한 거였고, 그렇지 하면서 내가 왜 물어봤냐면, 층간소음은 나쁜 거야 라는 게 이게 진짠가?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 어제도 좀 들었거든요. 어제 좀 들다가 이제 잠들었는데, 나쁜 건가? 물론 좀 저한테 지금 나쁘다는 게 있으니까 더 싫은 것도 있는데,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 개념이 없을 때는 가끔 괜찮은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나쁜 건가? 모르겠네. 잠잘 때 시끄러우면 나도 그래. 그래서 부정할 수는 없어요. 저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가구 옮기는 소리가 힘든 게 아니고, 그 발소리가 집 전체에 울릴 때 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어저께 집 밖을 나갔어요. 그 주부님이 움직일 때 나는 거니까, 오후 정도는 항상 시끄러우니까, 오후엔 내가 나가자. 그리고, 이제 추워가지고 이제 나가서 할 때도 뭐 걸어만다냐고. 붕어빵 사 먹을까, 빵 사 먹을까, 뭐 이렇게 걸어 다니고, 저녁에 특정 시간에는 좀 조용하고, 그러니까,
야, 어쩔 수 없다. 이거 내가 말까지 했고,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제스처도 취했는데, 아, 내가 할 수 있는 거 했으니까,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적응이잖아요. 어떻게 하지? 하고, 이제 적응하려고. 조금 바뀌었어요. 이게 나쁜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니까, 없었을 때 나도 괜찮았을 것 같아요. 뭔가, 저도 예전에는 분명히 집도 시끄러웠을 것 같은데, 뭐, 그때는 뭐, 그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 개념만 뿐만 아니고,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게 다른 개념도 마찬가지잖아요. 밈 같은 게 막 많잖아요. 이렇게 밈. 갑자기 들어온 개념이라든가. 갑자기 생각난다. 두쫑꾸? 괜찮아? 먹어봤어요? 별로? 난 안 좋아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비싸대요. 엄청 비싸대요. 먹어요. 아, 이거 이제 28,000원짜리인가? 한다던데 하나. 하나에 뭐 8,000원 하던데. 그렇대. 뭐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데 난 먹을 생각도 안 해. 저도 그렇게 땡기진 않아요. 만약 1,000원이면 땡기는데, 8,000원이면 너무 안 땡겨요. 카카오톡에서 이제 보니까 두쫑코 4개 28,000원이었는데, 동생이 오늘 생일인데, 선물 주려고 이제, 두쫑코를 줄까, 28,000원짜리 정도의 케이크를 줄까 하는데, 4개 주면 이건 좀 뭔가 나도 맛도 안 봤고, 그래서 케이크를 보내자 해서 케이크 보냈고, 두쫑코 보냈으면 욕 먹었을 거예요. 동생이 되게 합리적이라서 이게 비싼 거 샀어. 이게. 그래서 저는 허니버터 유행했을 때도 그렇게 따라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뭔가 그 초연하다기보단 관심이 그렇게 없어요. 사람들 막 허니버터 하고 막 제가 가게 하고 있을 텐데 막 허니버터 숨겨놓고 도대체 나도 먹어봤거든요. 이게 그 정도인가 하는데 여기서도 볼 수 있는 게 허니버터 막 이러는데 이 허니버터에 특별함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인간 마음이 있거든요. 특별한 거야. 남들이 못 먹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게 특별해 보이다가 이 특별함이 허니버터에서 거쳐졌을 때 대중에서 이거 정말 안 팔렸거든요. 맞아요. 전 처음부터 특별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감자칩이 달콤한데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SNS 타면서 이제 이렇게 특별하다 뭐 구하기 힘들다 이러니까 와 막 열광하대요. 한 박스 사가시는 분도 있고 저는 편의점에서 많이 봐서 그런 거를 이렇게 따라가지 않고 왜 두쫑코는 저한테는 그냥 두쫑코예요. 근데 그러면 또 열광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제가 만약에 뭐 관심이 있으면 또 저도 두쫑코네 주쫑코네 이러는데 저는 이제 그게 아니고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저번에 도반분하고 얘기했는데 저 게임 개발하시는 분이 드래곤 퀘스트 신작이 나온다 뭐 살 거냐 그래서 그게 저한테 특별함 그러니까 그 특별함이랄까 그게 다 다르고 만약에 그걸 내가 못 구한다 그러면 나는 결핍이 생기겠죠. 못 구했어 근데 이제 여기서 힌트가 우리가 계속 할 수 있는 거죠. 삶에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을 보면서 이제 그런 특별함이 조금씩 거쳐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고. 늘 특별한 존재, 뭐 어떤 도반이나 깨달은 사람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을 만나가면서 좋은 게 예전에는 이 세상의 모든 힘이 다 있다 생각했어요. 이 특별한 사람한테 그 힘이 있어서 이 사람한테 잘 보여지만 내가 인생 잘 살아갈 수 있다는데 이제 이게 투사라는 게 계속 보이고 내가 부여하는 의미라는 게 보이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없다는 게 이제 조금씩 제 모습은 초라하다 할지라도 보이니까 이 주피 자체에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만약에 선사라고 뭐 이게 여러분 본다. 그럼 이게 의미가 있어요. 선사가 올린 거니까 뭔가 뜻이 있지 않나 이라고 하는데 이게 뜻이 없거든요. 아무 뜻도 없고 뭔가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생겨나서 오랫동안 그 미망이랄까 깨달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정한 공부는 배우면 배울수록 노자가 도덕경에 표현한 것처럼 뭔가 맛있는 음식이라는 게 사람의 주목을 끄는데 도라는 것을 밋밋하게 아무 말 맛이 없다는 게 정말로 그렇거든요. 볼 게 없다. 특별히 주목할 게 없다.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한 10분 남았나?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채워졌는데 만약에 제가 이제 10분을 우리가 어차피 시간 개념을 쓰잖아요. 그럼 10분 남았네. 그러면 10분까지 채워야 돼라는 것도 솔직히 상상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강의라는 게 뭐 1시간 하기로 했으니까 그런 건데 나한테는 지금 또 끝나거든요. 근데 이제 사회적 합의로 인해서 2시간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런 상이 생겨요. 2시간을 채워야 돼 이러면서 결핍과 충만이라는 상도 이제 시간관념 안에서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까 표현하신 것처럼 아니 제 2시까지 꼭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분이 나는 그냥 50분만 하고 갈래. 그러면 그 사람은 50분이 완전히 채워진 거거든. 근데 하도 이제 인간관계 속에서 다 다르니까 아니 2시간 할래. 그러면 이제 그걸 들어주다 그럼 2시간 해야지 뭐가 채워지고 완전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게 조금씩 이런 부분에서 깨어날 수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은 이제 먼저 남을 존중하는 것부터 일단 배우고 그 존중이란 개념을 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게 어떤 보통 이제 사회에서 말하는 존중은 이거예요. 여기에서 존중하고 그러니까 이걸 뭐라 표현하면 존중받을 만 하니까 존중하고 무시할 만 하니까 무시하지 이런 말이에요. 이건 다 무시고 이건 짓밟을 만 하지 뭐 사람 만나는데 왜 이렇게 떨고 무섭고 정말로 그런데 제가 막 이거 너무 또 이렇게 강의가 떤다. 이게 안 된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냥 떤 거잖아요. 근데 뭔가 자격이란 판단이 우리는 많이 하는데 자격이 없다는 판단을 하면 평생을 그 자격이 있음을 저기 아까 말한 영생을 이 일시적인 거를 자격 없음도 일시적이잖아요. 그리고 역할을 맡았을 때 저 사람 자격 없는 것 같아 하다 그 역할을 내팽개치고 가면 뭐 자격은 상관없는데 그 사회적 역할 속에서 일어나는 그 판단, 자격증, 자격이 있다 없다는 그 판단이 이게 일시적인 것 속에서 내가 자격이 생기면 자유로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격 없음 속에서 똑같아요. 자격이 없어도 이대로고 자격이 있어도 똑같거든요. 평등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는 이 죄도 마찬가지. 죄 없는 사람 뭔가 좀 신앙심 있고 뭐 깨달은 공부도 열심히 하고 깨끗한 사람 따로 있고 나는 아직까지 더럽다라는 것도 모든 판단들이 우리가 가진 큰 미망, 착각이거든요. 우리가 가진 아주 큰 우리라고 표현한 게 한 개인만 그러진 않더라고요. 저도 유튜브를 보든 심지어 그 정치인도 마찬가지로 다 있더라고요. 어떤 판단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자아, 되게 엄격하거든요. 사회적 자아는. 그 연예인한테 특히 더 엄격하고 그 사회적 자아를 우리는 배워왔고 그걸 이제 자기한테 적용시킨단 말이에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엄격하다는 것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그래서 조그마한 실수 하나에도 아직 덜 됐다 그런 판단이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해하고 이게 만나갈 수 있다면 저도 엄격한 면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격한 면을 발견했을 때 무슨 생각이 왔냐면 내가 엄격하다의 생각이라보다는 이 사회적 자아가 이런 표현 안 해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내가 늘 들어왔던 표현들을 막 생각으로 일어나요. 병신아 그러면 안 돼. 네가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허용하는데 정말로 기적인 거는 이게 비난이 아니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일어나는데 이게 비난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자기 비난 같지만 자기 비난이 아니거든요. 그 구분이 좀 모호해져요. 이 바보야, 네가 그러면 안 돼. 이게 자기 비난이고, 넌 잘하고 있어. 이게 자기 칭찬이고, 이것도 모양을 따라서 자기가 미묘하게 분별한 거거든요. 그냥 생각이에요. 계속 보다 보면, 계속 경험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그냥 생각이지, 굳이 자기 비판이라는 생각도 이제 안 들거든요. 처음엔 좀 들어요. 자기 비판이라는. 그러니까 칭찬과 비난도 저도 이제 전화 받을 때 가끔은 동환 씨 난 나를 너무 싫어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약간 가끔은 약간 좀 웃기기도 한데 또 이해가 되기도 하고 왜냐면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그건 자기 비판 생각을 보니까 늘 날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이런 강의를 통해서 얘기하다 보면 자기 비판도 괜찮네. 자기 사랑에 대한 날 따뜻하게 대해주고 칭찬하는 생각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진짜 사랑은 존재 그 자체거든요. 어떤 처음에는 행위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해 봐야지, 열심히 나를 만나 봐야지라고 하다가 나중에는 행위가 아니고 그냥 이대로거든요. 그 자체예요. 아까 강의하기 오기 전에 비둘기 한 마리가 이렇게 너무 귀엽게 있더라고. 비둘기가 사랑이거든요. 비둘기가 이렇게 막 하고 가네요. 막 이렇게 쪼 먹고 뭐가 그래 바쁜지 이렇게 쪼 먹는데 이대로가 사랑이거든요. 근데 비둘기가 만약에 비둘기야, 너를 사랑해야 돼. 이러면 힘들어. 힘들어. 그건 어쩔 수 없이 하도 부정하니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하도 자기를 밀어내고 짓밟고 하니까 자기를 좀 받아들여봐라, 사랑해봐라 하는 거지. 있는 그대로가 사랑이에요. 비둘기는 비둘기대로, 저는 저대로, 죽비는 죽비대로. 이대로 무생물이라고 하는데 이대로거든요. 얘는 뭐 같은, 그러고 핸드폰은 핸드폰대로. 각자의 기능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근데 그거에 이제 행위에서 존재로 간다 이렇게 표현해보면 그 존재에서 사는 건 되게 편해요. 할 게 없거든요. 뭐 사랑해야 된다도 없지. 하여튼 뭐 해야 된다가 없어요. 그냥 살면 된다. 진짜 그냥 그 순간순간 힘들 때는 좀 힘들고, 뭐 자기 비판이 일어나면 자기 비판이 일어나는 거고, 뭐 뭔가 모를 땐 모르고, 이해가 안 될 땐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공감이 안 될 땐 공감이 안 되는 건데, 존재로서의 사는 건 무조건적이고 되게 편하거든요. 그 진정한 편함은 그 불편함 속에 있다는 게 정말 맞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편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편했다, 불편했다, 편했다, 불편했다 하는데, 이대로가 할 일 없는 편안함이 있단 말이에요. 할 게 없어요. 제일 좋은 게 저도 최근에는 나를 사랑해야 돼가 없으니까 진짜 편한데, 그냥 아침에 일어나면 뭐 설거지 할 때, 특히 화장실 갈 때, 약간 저 자신이 좀 무기력하게 느껴지고 하는데, 그때부터 자기 비판이 일어나거든요. 늦게 일어나서 지금 뭐, 라디오 같아, 막. 라디오처럼. 오늘도 10시인데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 야, 그 빨리 결정 안 해. 뭔가 생각 자기 혼자 다 해요. 빨리 결정해, 사람들. 그래서 뭐 걱정도 하고 하는데, 이제 그거에 좀 편해진, 진짜 라디오예요. 나가 아니거든요, 이게. 근데 마치 그 주파수 맞춘 라디오처럼 어떨 때는 이런 방송이 일어나고, 어떨 때는 스포츠 방송이 일어나고, 어떨 때는 뭐 정치 방송이 일어나고, 어떨 땐 공부 방송이 일어날 때, 공부 방송이 일어날 때가 공부가 아니거든요. 요게 자아가 동일시된 건데, 공부 생각할 때만 공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공부 생각할 때, 이게 내가 공부한다, 내가 공부인이다 이러면 이제 그것만 공부라 생각하는데, 요게 이제 생각과의 동일시인데, 잡생각을 하고 뭐 이상한 생각을 해도 그것도 공부거든요. 저는 이제 그게 없는데, 그럼. 예전에 저도 공부 생각하면 공부인 줄 알았어요. 강의 듣고 이제 생각이 막 일어나잖아요. 있는 그대로 하면 요게 공부고, 갑자기 뭐 딴 생각한다고 그러면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데. 그런 데서 존재로서의 편함? 뭔가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있더라고. 그래서 저도 아직도 판단이 나면, 저 강의를 가끔 다시 들으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두서없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두서없다는 판단도 하더라고요. 그걸 계속 가만히 냅두는데, 오늘 하려다 지금 멈추다가. 이러면서 또 미묘하게 또 균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두서없다? 정확하게 뭐 이런 느낌. 아까 말한 층간소음은 나쁜가?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 내가 진실로 믿었던 게 진짠가? 뭐 이런 거. 어떻게 거기에서부터 조금씩 깨어나고, 제가 하나가 확실한 거는, 여러분이 지금 충만하기 때문에 영혼이 충만하거든요. 거기다 결핍은 진짜로 그 결핍 속에 있으면 결핍이 없단 말이에요. 절대 결핍이, 안 물드는데 조금이라도 움직여서 내가 충만을 바라고 그걸 추구하고 인간관계로 채우려 하거나 뭐 절대로 안 채워져요. 왜냐하면 이미 채워져 있거든. 그러니까 저 확실히 아는 건 채울 수가 없어요. 그건 확실히 알아요. 메커니즘 자체가 채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의 부재를 채울 수가 없어요. 원래 사람의 부재가 실제하지 않거든요. 빈자리, 저기는 내가 저기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그 생각과 비교해서 순간적으로 사람의 부재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무 생각이 없고 아무 관심이 없다 그러면 사람의 부재가 뭐지? 그렇죠. 담배의 부재는 있죠, 저는. 하여튼 재미로 하는데, 이 진실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가슴에 와닿으면, 그 없다란 분별, 있다란 분별에서도, 이게 부재라는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구나. 결핍이란 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구나. 하는 걸 조금씩 이해하면서, 이 사랑과 지혜가 같이 있으면 좋거든요. 저는 이제 이쪽이 좀 더 강한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뭔가 속거나 쉽게 어딘가 빠지지 않는 안전장치 역할을 해줘요. 이런 부분. 그게 이제 개념적인 부분인데. 그런 게 이제 조화롭게.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들이 조화로운 게 이대로거든요. 당연한 거. 오늘 제목하고는 많이 안 갔는데, 한 번은 그 언급해줘야지 예수님이 안 섭섭하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 미워하지 말라는 거는, 여러분이 가진 분별, 판단, 이거는, 난 더 이상 그걸 따라가지 않을래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미워할 필요는 없어요. 싫어할 필요도 없고.
내가 믿고 있는 거를 예수님이 구분을 하신 거거든요. 그 사람과 이 순수함인데, 그 순수하니까 믿은 거잖아요. 이 순수함이 아담과 하와에서 하와도 있었어요. 너무나 순수한 하와였기에 뱀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하와의 사람, 순수함과 그 하와가 믿고 있는 부분을 구분하셔서 자비롭게 얘기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는데, 우리 자신에게 그걸 적용해서 내가 무언가 상이 있다 그래도, 무언가 믿고 있다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그런 이해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덜 판단하는 쪽으로 배워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1시간 동안, 피곤하신데, 또 긴 시간 동안 강의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말도 녹음되더라고요.